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엔 청원고등학교 중간고사 1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청원고는 20문제고요. 문제들이 난이도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서라버리나 재현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만만치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페이지부터 쉽지 않아요. 음, 시작해보죠. 자, 청원고등학교 진학하게 된 학생들, 파이팅입니다. 자, 봅시다. 자, 너무 쉬운 것들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다항식 연산입니다. 다항식 연산. 그런데 약간 다항식 연산 중에서도 저도 조금 불편하게 됐어요. 3a-b, 3b-a, 이렇게 요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줘놓고 나서 b-a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첫 번째 식을 뭐 1번이라 하고,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한 다음에, 지금 보면, B를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는 3B고 여기는 마이너스 B니까, 1번에다가 3을 곱해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2번을 더해서, 이렇게 해서 A를 나타내면요. B를 소거하는 거니까 A를 나타내면 계산만 좀 정확하게 하면 되겠죠. A를 나타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Y가 나옵니다. 자, 요걸 대입해서 B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B는 2분의 1 XY 그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이 나와서 B-A를 구하면 답은 2번입니다. 먼저 풀어보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꼭 지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먼저 풀어본 다음 선생님 풀이와 함께 할 것.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x의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3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자, 직접 나눗셈 보통 하시죠? 직접 나눗셈에서 답을 구하면 3번이 나옵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즐겨 쓰는 방법 중에 x의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자, 3차식을 2차로 나누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금방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몫에 해당되는 QX일 텐데요. QX는 보시면 맨 앞에 X일 거고요. 2차 항계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2차 항계수가 좌변에 2차 항계수가 0이잖아요. 우변도 0이어야 되는데 2차 항은 여기에서만 나오니까 여기서 2차 항계수가 지금 1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곧바로 쓰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여기가 1차일 거니까요. 앞에서 1차가 뭐 나오는지 보시면 1차가 여기가 보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플러스 3x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x로 시작해야 되죠? 상수항만 보시면 이제 끝나네요. 상수항이 여기서 얼마가 나오냐면 플러스 1이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4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Q2하고 R1은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1 넣어서 각각 1이고 여기도 1이 나오죠. 그래서 빼면 0이 나옵니다. 직접 나눗셈 하셔도 되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부터 확 어려워지죠. 선생님이 3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고 가겠게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뭐 할까요? 3x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 보시죠. 그랬을 때 이거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알파하고 1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다고 치면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 사실 뭐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근과계수 관계 써서 마무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2차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얘는 11차 방정식이어서 곤란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2차로 좀 줄여서 이 문제의 이해를 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이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위해서는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인수분해가 아니라 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겠죠.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이 등식은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항등식. 인수분해 한 거니까. 항등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x에다가 항등식이므로 어떤 값이라도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니까 결국은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랑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면 여기에다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6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과 같은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우선 뭘 알아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알아야 되죠. 인수분해. 그 앞에서 그 어디였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였던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선생님이 그 인수분해, 요 똑같은 인수분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x-1, 그다음에 x의 10승 플러스 x의 9승 이렇게 쭉 가서 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식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역시 혹시 여러분 중에 요 인수분해가 나는 처음 봐요 하는 친구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뭐 질문을 해도 좋고요. 수학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자,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방정식을 위해서 이를 이항해가지고 선생님이 인수분해 한 거거든요. 이제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앞에서 여기서는 이제 실근이 하나가 나와요. 그죠? x는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10차식 있잖아요.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메가 1부터 오메가 10까지 이렇게 10개의 허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이 값을 물어봤거든요.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앞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있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의 10승 플러스 x의 9승 플러스 점점점 하고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x 마이너스 오메가 1, x 마이너스 오메가 2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x 마이너스 오메가 10까지 근이 이렇게 10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했던 이야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된 모습이랑 얘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원하는 이 값을 얻기 위해서는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등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이죠.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이 원하는 값을 이게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러분 여기 x부터 x 10승까지 10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건 1만 남거든요. 그래서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2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10 그런데 이 가로가 모두 몇 개예요? 10개의 괄호니까 이 10개 속에서 마이너스를 모두 다 끄집어내면 마이너스가 홀수개가 아니라 짝수개죠. 10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는 저절로 없어지고 그래서 원하는 값은 1이다라고 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갔을까요? 자, 요거는 되게 심심찮게 그 요와 같은 상황을 만나니까요. 꼭 이해를 해 두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가, 1을 대입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잘 물어봅니다. 1 대입했을 때의 모습은 1 마이너스 오메가 1, 1 마이너스 오메가 2,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자, 3번이었고요.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이 이차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 1차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이거 뭐 매우 쉽죠? y 소거한 다음에, y 소거하면 나오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kx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x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kx 플러스 4는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중근을 간다는 것은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1차 함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4니까요. 6 마이너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그죠?
그러면 금방 K값을 다 찾아낼 수 있죠? K는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4잖아요? 아니구나.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4구나. 그쵸? 이렇게 해서 얘는 10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모든 K값의 합은 10이다. 이렇게 그냥 구하고 끝날 문제입니다. 판별식 쓰면 끝나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값을 결정한 거고요. 판별식 쓰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자,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잘 챙기시고 서로 다른 두 자연수. 그런데 m이 더 크다고 했네요. 이때 다항식 얘를 전기한식을 px를 할 때, 전기한식을 px를 할 때 px가 다음 가나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일단은 px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5개다. 그 다음에 x4승의 개수는 5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 뭐야, 네, 아우, 잠깐 선생님이 딴 생각했어요. 항이 하나, 둘, 세 개의 제곱을 전개하면 항이 6개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항이 6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항이 문제에서 5개라고 한 것으로 봐서 전개했을 때 6개 항 중에 동류항, 그러니까 차수도 같고 항이 같은, 문자도 같은 그걸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동류항이 있을 거예요. 그 동류항이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나 X4승의 개수는 또 5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도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우선은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전개하는 식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전개할 수 있잖아요. X에 2M 그쵸? 플러스 X에 2N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거 각각 제곱했고요. 플러스 2배의 X에 M 플러스 N 플러스 2배의 x의 n승 곱하기 2 플러스 2배의 2 곱하기 x의 m승. 자, 항 3개짜리 전개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그냥 전개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x의 2m 플러스 x의 2n 그다음에 플러스 2배의 x의 m 플러스 n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4배의 x의 n승 쓰고요. 플러스 4배의 x의 m승 쓰겠습니다. 마지막에 4. 자,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죠?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 동류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항이 5개니까요. 누구하고 누가 동류항일까요? 누구랑 누구랑 동류항일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또 X4승의 개수가 5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활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여기 지금 5가 없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5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개 합해서 5 되는 건 4하고 1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 누구랑 같을까요? 근데 이렇게 같을 리는 없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n하고 2n승인데. 그쵸? 그렇다면 얘랑 얘랑 이렇게 같거나 얘랑 얘랑 이렇게 같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요 m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m이 n이랑 같을 수는 없죠. 그죠? 문제에서 m이 더 크다고 했어요. 여기서 m이 더 크다. 이런 걸 잘 봐야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서로 같을 거냐라고 했을 때 얘랑 서로 같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어, 어때요? 판단이 되시나요? 그렇지. 그래서 이 n과 m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x의 4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x의 4승이니까 따라서 m이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n은 2다. 그 둘의 합은 6이다. 이렇게 쉽게 답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은 답이 체크가 되어 있네요. 자, 6번을 보시면, 이거 또 만났다. 그죠? 6번 이거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어요? x에다가 2분의 1 x를 대입해서 조립제법 3번 쓰면 바로 풀리는, 이거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선생님이 강의를 업로드 시작한 이후로 한 네 번쯤 만나는 것 같아요. 2분의 1 x를 대입하면 좌변이 x의 3승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남고요. 그죠? 요게 이제 우변이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편안한 모습으로 bx-1의 여기 3승이고요. 제곱
플러스 C, X 마이너스 1 플러스 D 이렇게 돼서 요 다음 과정 기억나시죠? 요 다음 과정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공부 안 한 겁니다. 자, 친구들에게 대학을 양보하는 친구들이죠. 자, 요거 1, 제로, 2, 3. 그래서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3번 이렇게 쓰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얼마? 1, 1, 1, 1, 1, 3, 3 해서 여기는 6이고요. 또다시 또 조립제법 1, 1, 1, 2, 2, 5, 그죠? 한 번 더 마지막 1, 1, 1, 여기 3, 그쵸? 그래서 1이 A, 3이 B, 5가 C, 6이 D.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자, 이것들을 모두 곱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 5, 15 곱하기 6. 요거 지금 이런 거 요거죠, 요거? 6, 5, 3, 1, 요 네 개 숫자를 곱하면 90이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7번으로 갑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는 말 잊지 마시고,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항식을 삼승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걸 만족시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fx가 몇 차인지 잘 모르시죠? fx가 몇 차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차수를 추정하는 그런 문제인데, fx가 1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fx가 1차라면, 1차의 삼승이니까 좌변은 3차식이고요. 여기 2차가 보이는데 얘가 1차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깔끔하게 3차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fx는 1차다라는 사실을 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연산 가운데 다항식의 차수를 스스로 우리가 추정을 해내서 짐작을 해내서 푸는 문제가 꽤 난이도 있는 문제로 취급되면서 출제가 잘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라고 했을 때 얘는 fx가 이제 1차식이니까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a 값도 금방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좌변에서 3승을 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a 3승이 될 텐데 우변은 여기다가 ax 플러스 b를 대입하면 여기 4하고 a하고 곱한 게 3승의 개수가 맞죠? 이게 같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 a라고 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그랬어요. 양수.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a는 하나 지워도 되고요. 그래서 a 제곱이 4니까 양수 a는 2라는 것을 금방 알아냈습니다. 자, 심지어 여기 b도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ax 플러스 b를 3승하면 맨 마지막에 상수항이 b의 3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변에서도 상수항은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b의 3승이 1이다. 만족하는 실수는 1밖에 없죠. b가 허수면은 안 됩니다. b가 허수면 여기서 모순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b는 1밖에 안 돼요. 자, 따라서 나머지가 아니죠. fx가 바로 2x 플러스 1이었네요. 자, 이제 문제에서 뭘 묻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지금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fx의 3승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rx를 할 때 r2. 자, 이건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2x 플러스 1의 3승, 2x 플러스 1의 3승을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를 하자. 그럼 여기 qx고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문자의 중복을 피해서 mx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x에다가 1 한번 대입하고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서 그래서 m하고 n의 m 값을 구하게 되면 이 과정은 이제 너무 쉬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뭐 걸릴 것 같지도 않으니까 식을 써볼까요? 1 대입하면 27은 m 플러스 n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네요. 이렇게 해서 금방 구하니까 뭐 구한다면 n은 13이고요. 둘이 더해서요. 그 다음에 m은 얼마냐면
n이 13이니까 n은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rx는 뭐 14x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라고 하는 거니까 28에다가 13 더하면 41이라고 하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 문제도 좀 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이죠? 항등식. x에 관한 항등식이고, 그 다음에 두 2차 다항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px도 2차고 qx도 2차다. 근데 그 두 2차 다항식을 더했더니 모두 다 사라지고 4만 딸랑 남더래요. 그러니까 x 2차항도 x 1차항도 모두 사라지고 4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씩의 삼승의 합은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거 삼승 전개하는 건 아닐 거고요. 삼승 더하기 삼승. 그러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당연히 곱셈 변형 공식이겠죠? 그래서 이거 잠깐 이쪽에다가 곱셈 변형 공식을 써보면 P 더하기 Q의 삼승에 마이너스 3PQ P 더하기 Q. 요거 기억나시죠? 그렇지. 여기다가 P 더하기 Q가 4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어떤 걸 얻게 되냐면 64, 4의 3승이죠. 마이너스 3PQ 여기다 또 4를 집어넣으니까 3하고 4를 곱하면 마이너스 3, 4, 12 PQ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이 12의 X의 4승 플러스 24X의 3승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16이다. 이런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마지막에 보면 px도 알아야 되고 qx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랑 2랑 대입해서 값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점을 생각하면 여기 p하고 q 곱한 부분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 요거를 마이너스 12pq라고 하는 것을 놔두고 64를 우선 이항한 다음에 이항하니까 플러스 24x의 3승 플러스 12x의 제곱 그다음에 64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8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12로 양변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이제 px 곱하기 qx고요. 마이너스 12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x의 4승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x의 3승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중요한 건 좌변이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가 네, 인수분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변을 인수분해해야 합니다. 자, 우변을 인수분해하면 1 대입하면 0 되거든요. 그래서 1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내고 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수분해 결과가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인수분해한 걸 직접 바로 쓸게요. x 플러스 2, 그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건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 모습을 딱 만나게 돼요. 자, 이 식은 문제에서 처음에 보면 두 2차 다항식인데, 두 2차 다항식. p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px의 후보는 이게 px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px겠죠. 이 마이너스는 qx 쪽에 가야 되고요. 그러면 누가 px일까요? 라고 했을 때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누구냐면 가입니다. 가. 합이 4가 나오도록. 그랬을 때 합이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합이 4가 나올 거냐면 보시면 얘 있죠. 이 앞에 거. 이거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요. 뒤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마이너스를 어디다 주고서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했을 때 4 나와야 되거든. 다시 한번 보면 4가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그대로 결합을 시켜야 되죠. 이해 가세요? 그래야만 이때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픽스하고 나머지 요거 이렇게 픽스한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QX, PX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P고 얘가 QX면 정확하게 문제에 적합한 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묻고 있는 게 P에다가 4 넣고 Q에다가 2 넣어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P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그걸 계산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18이 나옵니다. 요거 계산은 뭐 대입하는 거니까 답이 2번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8번까지였고요.
음, 그 다음에 연이어서 9번은 요 다음 강좌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요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